이 참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가지고 지금 이 얘기로 지금 시끌시끌한데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때리는 영상인 거죠? 예, 그 양진호 회장이라고 이분이 우리나라 웹하드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면서 그래요? 업계 1위 업체, 업계 2위 업체를 모두 실소유했다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지난 2015년에 자신이 그 실소유했다고 알려진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불러가지고 전 직원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막 이 폭언을 한 거죠. 폭언을 한다가 결국 그 전 직원이라는 것은 퇴사한 직원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무릎을 꿇으니까 그다음부터 저렇게 폭행을 가하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이 얼마 전에 프랜차이즈 회장 육촌 동생이 사업장에서 이 갑질을 한 영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분이 갑질을 할 때는 주변 직원들이 말리거든요. 그랬죠. 근데 저 사무실에서 저렇게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냥 자기 볼일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영상이 저 지금 갑질하는 회장이 찍으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일종의 기념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 것이 3년 만에 어제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시면 좀 의문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거 뭐 저거 몰라서 그래? 사과 똑바로 해. 너 살려면 똑바로 사과해. 진정성 있게. 죽을 줄 알아. 너 말로 사람을 거두는 거 뭔지 알아? 몰라. 인간 지금 무서워? 몇 살이야? 똑바로 말 안 해? 이러는 거야. 누구 들어? 너 왜 그랬어? 울어? 정말. 야, 또 네가 이제 책임도 못 지고 지금 울어? 아, 재성이 잘못은 아니지. 책임을 져야지. 김상수 변호사, 먼저 보면 저희가 굉장히 큰 사무실인데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이 자기 일만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폭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도 말리지를 않고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게 평소에도 이제 양 회장이 좀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좀 할 수 저런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추가로 계속 폭로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런 회사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공개가 되면은 이렇게 논란이 될 거를 알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양 회장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할 행동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걸 찍으라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폭행건 외에도 뭐 회식 장소에서 기행을 벌인다든지 연수원에 가서 기행을 벌인다든지 정말 얘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좀 엽기적인 행위를 하는데 방금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도 이미 저 조직 내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저 사람은 못 말리는 회장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미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말려봤자 별로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볼 수가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뭐 갑질 그러면 기업 CEO와 관련된 갑질들이 그 땅콩 회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대기업의 갑질하고 중소기업의 갑질로 넘어가면 이게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그 취업자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가 연봉이 낮다든지 근로 환경이 나쁘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CEO 리스크가 굉장히 그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 업계 그 CEO 갑질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그 대기업 차원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형태의 그 갑질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도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정도가 조금 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중소기업. 저는 저 영상을 보면은요. 지금 저기 뺨을 맞고 있는 저분이 피해자인 건 뭐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저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저는 같은 피해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만색 옷을 입고 있는 저 폭행 피해자가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만날 장소가 저기밖에 없나요? 저는 회장실에서 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직원들이 저 많은 사무실을 택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면서 찍게 한 것은 다른 직원들도 봐라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난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럼 하재근 평론가, 네. 저 직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 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와가지고 저런 모욕적인 일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직원을 부른 이유가 저 직원이 회사 게시판에 저 회장 이름으로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뭐 양진호 1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마치 회장의 지시인 것처럼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지만 어디 가도 이만큼 돈을 못 받는다. 예. 이런 식으로 돈을 미끼로 뭐 강력한 노동을 요구한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는 저 직원이 회사 다닐 때 굉장히 막 억눌려서 이렇게 지내다가 퇴사를 하고 나니까 뭔가 좀 해방감이 들고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이 회사 다닐 때 느꼈던 어떤 그 억눌렸던 감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예. 조금 이제 부정적인 글을 썼던 것이 아닌가, 이 회장을 저격하는 의미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화가 날 수는 있는데 뭐 항의하고 사과받고 보통 그러면 끝나는 건데 예. 저 직원이 저 글이 문제가 되니까 바로 삭제했다고 하거든요. 사무실 와서 방금 보신 것처럼 막 울면서 사과하고 보통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될 일인데 이 양진호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폭언을 쓰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예. 사무실로 불러서 이렇게 막 폭행을 가하면서 저 폭행 사건 이후에도 뭐 IP 추적을 하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뭐 감시한 정황이 있다라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또 양진호 회장이 업계에 워낙에 전설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IT 업계에서 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어디에 가도 설 자리가 없다. 어디에 가도 계속해서 보복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공포감을 너무 과하게 갖게 하도록 보복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프레시안의 내용을 보면은 문자 메시지로 이미 한 번 더 협박을 하고 실제 불러가지고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음에도 불러가지고 폭행을 했다. 김상수 변호사, 그래가지고 이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장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전 직원은 지금 이제 IT 업계를 떠나서 아예 떠나버렸어요? 예, 지방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이제 왜 그럼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한 것이 뭐 2012년 6월부터 1년간 회사에 재직을 했는데 폭행 사건 이후에는 서울 떠나서 지금 외딴섬에 기거하고 있고 내가 쓴 글 때문에 화날 수 있다고 이해는 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상황 설명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폭행이 시작이 됐고 치욕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조치를 취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회장이 갖고 있는 부와 직책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소송을 건다고 해도 오히려 해코지를 더 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후에도 폭행 사건 이후에도 IP 추적당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IT 업계에서 이제 많이 마음이 떠나서 네.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쎄요. 이 업계, 저희가 IT 업계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직원으로서는. 그렇죠. 일단은 저도 IT 업계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예. 아까 그 하재근 평론가 말했듯이 이쪽 그 업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그동안 있었고 뭐 이런 동영상 공유라든지 이런 그걸 업을 하면서 웹하드, 상당히 예.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로서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영향력 때문에 주눅들은 측면도 있지만 평소 때 그 기행들이 예. 어떤 직원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드는 상상을 그런 측면도 초월하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데 맥주를 마시면서 화장실에 못 가게 한다든지 예. 억지로 술을 먹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보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기행을 했다는 걸로 보면은 보통 때도 그러니까 저는 업계 영향력뿐만 아니라 예. 심리적으로나 태도 측면에서 직원들을 굉장히 억눌러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 실제로 양 회장이 다른 곳에선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닭장 안에 닭을 향해 석궁을 쏩니다. 화살을 빗맞은 닭이 비명을 지릅니다. 장난해? 어느 높이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셋! 잡으셨어.
연배가 거의 5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염색을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순대를 먹다가 이 순대 간색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순대 간색으로 한번 해봐라. 그 술자리 분위기에서는 화장실을 못 가거든요.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래? 10만 원 벌금 내. 너 화장실 갖고 뭐 오늘 여기 쏴. 보통 한 2, 30만 원씩 나오는데 지금 없어 그럼 왔어 그럼 뭐 인사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월급에서 공제해 뭐 이런다든가. 여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상추를 빨리빨리 씻고 와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퇴사를 시킨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디스크라는 회사는 그 양진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왕국이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초기의 영상이 이게 살아있는 닭을 사살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살아있는 닭을 석궁이나 아니면 또 큰 칼, 장도로 죽이게 사살을 하게 지시를 한 건데요.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법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억지로 이제 또 강요를 했으니까 강요죄도 해당이 되고 저는 저 석궁과 저 칼도 저것도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갖고 지금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런 부당한 지시를 직원들에게 했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그 상황이 평소에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이 양 회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갖고 있는지 이 점을 또 여실히 볼 수 있는 한 예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가장 그 머리를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평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색깔로 염색한 사진도 있어요. 예, 뭐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서 이게 내막을 모르면 IT 업체니까 뭐 창의성, 뭐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개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염색을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양진호 회장이 자의적으로 그냥 임원도 50대 임원한테도 무슨 색으로 염색하라고 자의적으로 시켰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즉흥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대를 먹다가 이 간 색깔 좋은데 당신 간 색깔로 염색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시켰다는 거죠. 완전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염색을 해서 저 굉장히 튀는 색깔인데 50대 가장이 저런 색깔 염색하고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 시선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대방의 인권을 전혀 조금 상대방의 감정 이런 것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나의 권위, 나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만 집중한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 머리 색깔 탁탁탁 조정하면서 남들한테 봐라. 이 사람들은 다 나의 말하자면 부하들이다.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보통 비행 청소년들이 세상 사리분별 못하고 오로지 과시 심리만 있을 때 자기가 타인을 괴롭히면서 그게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과시하려고 이 동영상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진호 회장도 이게 저게 걸리면 문제가 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다 동영상을 스스로 지시를 해서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관념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권력에 대한 과시 심리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의혹이 남습니다. 최근 2018년 대한민국의 IT 기업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이게 해특비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중국에서도 졸부들이 저런 일을 간혹 가다 버려가지고 해외 토픽으로 나오는 뉴스가 있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비난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좀 엽기적이고 어찌 보면은 안타깝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IT 업계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쪽 그 업계에서는 창의성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창의성이 중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하고 톡톡 뛰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발한 면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딱 그 한 장면만 보면은 좀 일반 짜여진 틀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모양이구나 해가지고 좋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저것을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했다는 거거든요. 강요를 하는 그 순간 이미 자유로운 분위기는 없어지고 그 창의성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 강요의 분위기가 저 회사를 어떤
억누르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성수 변호사님 상추를 잘못 씻었다고 해고당한 경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직원의 경우에 상추를 씻으라고 했는데 상추 씻는 것이 뭐 오래 걸렸는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직원을 해고를 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일반 그 증언이긴 하지만 비비탄을 사무실에서 이렇게 개조한 것을 쏴서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가 파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뭐 회사를 그냥 놀이터처럼 만든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정표는 뭐 예. 저 최초 보도한 데서 이 양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시도했을 텐데 예. 거부한 거죠, 인터뷰를. 예, 저 이제 그 양 회장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거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 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취재에 응하지 못하겠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을 공감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네티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여태까지 양 회장한테 그렇게 막 괴롭힘을 당한 그 직원들도 누군가의 자식들인데 네.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눈물 흘리게 만들고 업계를 떠나게 만들고 뭐 심지어 직원들한테 술을 강제로 먹이면서 밑에 양동이를 바치고 술을 먹게 했다고는 주장까지 있으니까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끝까지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구토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 이건 너무나 가학적인 행위 아니냐. 남들한테는 자기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가학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또 자기 가족을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덕적 비난도 비난이지만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지금 네, 수사를 맞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받고 있는 수사는 그 불법 촬영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로 그 지지난달 9월에 사무실이랑 그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어요. 이게 수사 중인데 이번에 이 폭행 영상이 공개됨에 따라서 지금 경찰은 폭력 부분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폭행이라는 게 또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찾아서 물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새로운 영상이 공개된 거 거기엔 또 동물보호법이며 기타 다른 범죄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공개된 이 폭로 외에 또 다른 폭로 또 예정돼 있는 게 있죠. 이런 것을 네. 포함해서 이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들이 있다라면은 경찰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뭐 재벌에서 일어났던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결국엔 합의를 해가지고 네. 그게 혐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네.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단순 폭행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보도된 거에 의하면 본인이 굉장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상해에 또 해당이 돼요. 상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